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11시부터 시청자 종목 상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013-3366-0110, 물론 무료입니다. 그리고 전화 023153-2610번으로 상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2부에서 준비한 내용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동섭의 마켓포인트에서는 시황 분석의 대가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 글로벌 주요 이슈 분석하고 전략을 세웁니다. 동상이몽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박재민 팀장과 함께 실시간 주체별 수급 상황 살피고요. 역시 투자 전략 함께 세웁니다. 이슈 정복하기 대성투자자문의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 삼성과 LG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서 관련자 7명이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분석해보고요. 유럽 재정 위기가 실물 경기로 번지면서 주목받고 있는 경기 방어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홍반장의 스몰캡 뚫기에서는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과 함께 숨겨진 가치주를 찾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투자 주체별 흐름을 분석해보는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과 화상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양시장의 흐름과 주체별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현물 시장의 거래가 더 좀 부진한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밤사이 어떤 중국의 어저께 950억 규모 유동성 공급 RP와 함께 22에서 어떤 통화정책 회의에서 유동성을 풀어 헤치겠다 그런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좀 3대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금일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175억을 팔고 있고요. 개인이 오그레일즈 사면서 234억 시장에서 오늘은 적극적인 모습 개인도 사실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관이 월말 윈드드레시 효과로 138억 정도 사고 있고요. 아무래도 기관이 최근에 낙폭이 컸던 하악 업종을 최근에 6월 말 들어서 계속 사면서 어쨌든 하악 업종을 끌어올리는 모습. 금일도 하악 업종을 제일 많이 사고 있습니다. 79억 사고 있고요.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 어제 이어서 좀 사는 것 같은데요. 74억 정도. 그리고 그 외 업종은 잘 사지도 팔지도 않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전 업종을 골고루 좀 파는 가운데 보험 업종만을 좀 낙폭이 컸던 만큼 최근에 24억 정도 지금 사는 모습 좀 보이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 운수장비 업종, 자동차 업종 어제도 많이 샀는데요. 오늘도 140억 제일 많이 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관이 56억을 사고 있고요. 계속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매수세는 결국엔 대형주 시장에서 자금력이 워낙 외국인한테 항상 밀리다 보니까 코스닥에서 목표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결국 투신이나 연기금 쪽에서 결국에는 코스닥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수급이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연출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개인이 30억, 외국인이 7억 정도 일단 파는 모습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투자 주체별 속내를 표현해 주신다면요? 네, 외국인 오늘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 말씀은 외국인이 제가 계속 누적 선물이 4만 개 넘어서 어제는 뭐 4만 5천 개까지 늘어났다가 조금 지금 줄어든 모습인데요. 사실 어제 한 500억 정도, 한 400계약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종가상으로. 장중에 플레이는 사실 무시하겠습니다. 종가상으로가 집계가 중요하니까. 오늘도 지금 한 계약수로 700개 정도, 지금 금액으로는 1,000억 왔다 갔다 아침부터 계속 그러고 있으면서 선물 지수를 1포인트 내로 뭐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적극적으로 한 매수가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미결제가 늘어나는 거 봐서 2,000개 정도. 오늘 개인이 매도 치는 게 신규 매도고요. 외국인은 한 매수 같긴 한데 적극적으로 안 하는 거 봐서는 종가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따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했는데 좀 상당히 의중 거래가 오늘 급감한 가운데 좀 금일장을 앞두고 좀 폭락을 시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22 통화정책 회의 좀 전에 블룸버그 뉴스 제가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골드만삭스에서 지금 1%대 22 유로존 그 금리 22에서 1%대를 0.25%로 인하하는 0.75%대로 25bp 인하하는 결국에 통화정책 유동성을 풀어헤칠 것이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그런 소식에 외국인은 한 매수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외국인은 아직까지는 뭐 그 규모에서 큰 한 매수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하방 쪽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개인 사자 또 사자 어제도 1800에서 강한 반등 주었다. 오늘 1820선인데 아직도 뭐 바닥에서 조금 올라왔는데 못 살 이유가 없다. 1900에서부터 샀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 윈도드레싱 보여주자. 외계인 니네 당해볼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어제 기간이 삼성전자만 거의 몰빵을 해서
치고 올라갔죠. 지수가 자동차로 떨어뜨린 지수 20포인트나 삼성전자로 끌어올렸는데 정말 기관과 외국인의 기싸움이 지속되고 있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틀 전에 기관의 선물 매수 포지션 외국인이 2조 때렸을 때 기관이 한 8천억 정도 샀었고요. 계속 기관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결국 기관은 상방을 보고 외국인은 하방을 보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오면 기관이 노스컷이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 외국인이 노스컷을 때려야 되기 때문에 결국엔 두 명의 기싸움, 외국인이 기관한테 꼭 이기냐 지기냐 이거는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지금 포지션대로 하면은 그리고 만약에 유로존에서 어떤 특별한 대책이 나온다면 외국인이 사실 질 수도 있습니다. 진다는 의미는 손절은 아닙니다. 외국인은 255 이상에서 그때부터 매도를 쳤기 때문에 충분히 이익 구간인데 그 이익을 좀 줄어들게 익절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 지금 포지션들 아무래도 속내 이렇게 좀 외국인과 기관이 어쨌든 계속 힘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을 짜신다면요? 네, 투자 전략 전에 요새 제가 사실부터 팩트부터 좀 전달을 몇 개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한 5가지 정도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7월달 지준율 인하 뉴스가 어제 장에 유입이 되면서 아시아 증시가 사실 오른 겁니다. 유럽 정상회의 기대감은 아니었고요. 정확히는 중국 인민은행이 어저께 대규모 RP 950억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유동성 공급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7월달에도 지준율 인하를 할 거다 이런 뉴스가 유입이 됐는데 사실은 아니고 그런 루머가 나왔다는 거죠. RP 매수는 사실이었고요. 그리고 유럽 주가는 22의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1에서 2%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미국 연준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준 총재가 있는데 이분은 투표권은 없습니다. 연준에서 비둘기파인데요. 전통적으로 추가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발언을 한 게 미국 증시에 좀 호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중국 경기 부양책과 맞물려서 기대감을 보인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메르켈 상당히 중요합니다. 독일 연방 하원 연설에서 어저께 죽어도 내가 살아있는 한 유로본과 합의할 수 없다. 여전히 재차 자기의 입장을 확인시켜줬고요. 그리고 ESN 7월 1일 출범되는 거 결국 메르켈 때문에 출범 못할 것으로 확정 짓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7개의 이제 유럽 그 주요 국가들이 비준안을 전부 다 통과시켜야 되는 건데 4개국만 통과시켰다는 거. 그리고 날짜가 며칠 안 남았고 독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이 천상시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팩트고요. 전략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수가 오르고 내리는 것은 결국에 외국인의 파생 플레이, 선물에 의해서 프로그램 매물이 왔다리 갔다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프로그램 매도, 베이시스가 상당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요. 어제 시장은 연기금과 투신의 그런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컸던 가운데 삼성전자만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외국인 순매도 1위, 2위를 보시면 현대차, 삼성전자였습니다. 결국에는 뭘 의미하느냐? 시가총액 비중 1에서 5위의 초대형주, 지금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얘네만 사도 지수는 많이 올라갈 수 있고요. 얘네만 빼도 지수는 많이 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실적 베이스를 탄탄하게 지켜온 이 전체 군단을 외국인이 왜 때리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단순하게 유로존 위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2분기 실적까지는 좋았지만 3분기가 담보될 수 없다고 외국인이 판단했기 때문에 만약에 외국인이 공매도를 21일, 23일 삼성전자 23만 주 정도 때린 걸로 집계가 되는데 만약에 삼성전자 3분기가 2분기 실적 나온 다음에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쇼커버를 할 겁니다. 쇼커버라는 건 공매도 다시 분명히 주식 매수로 돌아설 거고요. 그렇게 되면 어저께 어떤 기술적 분석 많이 하시는 분들이 삼성전자가 기간으로 많이 올리다 보니까 여기서 120만 원대 결국 공매도 때린 기간 외국인이 그 쇼커버가 들어오면 지수 선물이 쇼커버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그 내용은 맞고요. 현물이 올라가면 선물이 따라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이 선물 매도 때린 것도 한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 상승이 크게 일어날 수 있는데 삼성전자 공매도를 쳐놓고 며칠 만에 쇼커버를 하겠다? 그 얼마 먹지 않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적 베이스가 추정치가 안 좋다고 얘네가 생각했기 때문에 공매도 때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기관이 샀다고 해서 외국인이 따라서 쇼커버를 할 것이다. 이건 아닙니다. 기관은 삼성전자 어제 산 물량, 최근에 산 물량
조금만 올라와도 팔 수 있는 그런 주체 세력입니다. 오래 가져가는 세력이 기본적인 게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 이 말씀을 왜 계속 드리냐면 삼성전자, 현대차의 방향만 보면은 일단 지수의 방향성은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방향성이 결국엔 프로그램 매물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거고요. 역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그거는 외국인의 지금 선물과 현물의 계리차인 시장 베이시스만 보면은 정답은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외국인 선물 어저께 500억 정도 한 매수 좀 했고요. 한 매수라기보다 신규 매수였습니다. 단기 포지션 다른 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도 세력과 오늘 800억 정도 매수는 한 매수입니다. 일단 개인의 선물 매도가 나오는 게 신규 매도로 잡히기 때문에 이건 한 매수인데요. 이게 장 마감 후에 과연 얼마 정도 나올지 아니면 매도로 돌아서게 된다면 역시 외국인은 유로존에 대한 어떤 그런 위기를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보지 않고 일단은 7월 4일, 5일 유럽 통화정책 회의 전후까지는 일단은 하방 포지션을 계속 줄이지는 않을 거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주가가 올라올 때 현금화 시켜야 되겠죠. 주가의 연속 랠리 상황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EFSF 그 유럽 재정의 안정기금 지금 1,000억 유로 뭐 밤사이 지원하겠다 뭐 이런 얘기 있었죠. 근데 지원하겠다 이거 아닙니다. 그냥 논의만 했을 거예요. 재탕한 겁니다. 결코 독일이 또 그거를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지 않았는데 그 소식이 좀 잘못 전달된 게 있는데 그로 인해서 기대감 결국 프리미엄이 올라가면서 유럽 증시가 상승한 거고요. 절대로 아직 결론 지원하겠다 이런 거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방법도 지금 대응도 지금 확정 지은 게 없기 때문에 시장이 거래가 계속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런 상황 속에선 우리도 관망하고 현금화시키고 올라오면 리스크에 대비하시는 전략 가장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글로벌 주요 이슈를 통해 국내 증시 흐름 분석하는 김동섭의 마켓포인트 시간입니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유로존 재무장관 컨퍼런스 콜에서 EFSF를 통해서 스페인의 1,000억 유로를 지원키로 합의했다고 하는데 자, 이 소식이 시장에 끼칠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만약에 합의한 게 맞다면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독일한테 계속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EFSF를 통해서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지원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걸 통해서 국채를 사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EFSF를 통해서 1,000억 유로가 지원되는 게 확정된 합의가 됐다면 그 EFSF를 통해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국채도 사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기죠. 근데 법률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메르켈 총리도 얘기했기 때문에 만약에 합의한 것이 거의 사실이라면 아마도 이 내용이 오늘 밤과 내일 밤 정상회담에서 나누고자 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맞다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EFSF를 통해서 ESM이 이제 2012년 7월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현재 2,500억 유로 정도 있는 돈 중에 일부를 채권도 매입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그냥 넘겨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유로본들은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주장한 바를 시장에서 받아들이게 하려면 뭐 하나를 양보해야 되는데 아마도 이것이 어저께 뉴스에 나온 재무장관 회의에서 EFSF를 통해서 스페인을 지원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항상 아이 땡 굴뚝에 연기나는 일은 없죠. 뭔가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왔다라고 판단하고 결국 이번 정상회담은 상당히 좋은 재료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지요. 그렇지만 기대가 적으면 조그만 뉴스에도 상당히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장이 딱 그렇죠. 어저께 주가가 상승한 것은 이 재료 때문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22 유럽 중앙은행에서 현재 1%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금리를 낮출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사실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런 거로 인해서 시장의 방향성이 아마 제기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주 7월 5일에 예정된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 거라고 보시는지요? 제가 볼 때는 한 70-80% 이상 될 것 같습니다. 70-80% 이상 될 것 같고 그 FRB 대비로
그 22가 금리를 보면 FRB는 0.25%죠. 거의 제로 금리인데 20가 대략 1%죠. 그러니까 항상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 2차 LTR을 풀어주고도 시장에 돈 가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럴 때는 금리를 더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얼마 전에 그 22에서 담보 비율의 신용등급, 담보에 대한 신용등급을 낮춘 것으로 보았을 때는 돈도 풀겠다는 의지가 있죠. 결국에서는 금리 인하와 돈을 같이 푸르는 어떤 통화정책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번 금리 인하가 일단 유로존에서 마지막 금리 인하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아마 인하를 안 할 확률이 높고요. 왜 그러냐면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뭔가 재료를 같이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 경기 부양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통화정책 회의에서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힘이 다시 한번 돋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금리 인하는 아마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것은 여러 상황적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메르켈이 많은 양보를 하게 되면 금리 인하는 안 하고 오히려 돈만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적절하게 아까 말씀드린 EFSF나 ESM을 통해서 자금을 지원하겠다 정도만 나온다면 금리 인하까지 아마 포함될 확률이 높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그 이상인 경우에는 금리 인하는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FSF 정도까지 나온다면 금리 인하와 돈을 같이 풀어주는 거. 그다음에 EFSF를 넘어서는 22의 역할론이 나온다면 그때는 금리 인하는 약간 멈춰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감안한 매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영향권에 아마 진입할 확률이 굉장히 크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코스피 지수가 엿새 만에 상승세로 오늘 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한 6포인트가량 계속 올라 있고요. 오늘 장 투자 전략을 짜신다면요? 지금 그 일본도 지금 1.1% 오르고 있고 니케이도 1%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가권도 0.6%죠. 어제 그제도 가권은 올랐죠. 우리나라는 전혀 못 가고 있죠. 이것은 수급적인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수급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선물인데 선물에서 외국인들의 지금 선물 누적 매도가 약 19,000개가 있는데 이 19,000개가 단기적으로 들어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풀어주는지를 오늘 봐야 되겠죠. 이들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로존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고 또 ECB 역할론에 대한 부분이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EFSF를 통해서 재무장관의 컨퍼런스 콜에서 스페인을 1,000억 유로 지원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거 봤을 때는 이들도 지금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바로 상승하기는 좀 어렵더라도 환매수가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환매수가 오늘 예를 들어서 19,000개에서 4,000개 이상이 들어온다면 시장의 방향성은 터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선물에서 환매 들어온 것은 875개죠. 이거로 봤을 때는 그렇게 그 양은 많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 4,000개 정도가 만약에 환매되는 모습이 종가상으로 확인이 된다면 일단 시장은 방향을 돌았다라고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어저께 제가 아마 말씀드렸는데 환율에서 나타났죠. 환율에서 주가 반대 방향으로 반비례해서 움직이는 정석인데 이번에는 같이 움직였고 2, 3일 전부터는 환율의 변화가 없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돌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모습이 나왔죠. 그렇다면 이 외국인 선물 매도 세력도 최대한 눌러서 환매를 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보다는 사실 내일 주가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봤을 때 지수로 1830 정도가 안착하면 일단 수급의 방향성이 매도에서 매수 쪽으로 바뀔 수 있는 구간에 접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1824포인트에 한 7, 8포인트 정도가 더 상승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심리선인 1800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일단 시장은 안정궤도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장이나 영국장 차트를 보면 일봉상으로 캔들이 의문안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으로 보았을 때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생각 밖의 재료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사태 모습을 띈 것으로 봤을 때는 국내장도 결국 상승으로 전환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혹시나 오늘 선물이 환매가 좀 일찍 들어오면서 주가를 혹시 급등으로 이끌어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1842포인트를 안착하는지를 꼭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본격적인 오늘장 투자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5인의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부터 보겠습니다. 네, 박성일 연구원은 지수 반등 시에 주도주를 분할 매수하자고 했습니다. 박소영 대리는 하단 지지 여부를 확인하자고, 그리고 신용훈 연구원은 1800선 지지를 확인하자고 했고요. 최희용 대리는 낙폭과대 대형주에 관심을 갖자, 김도영 대표는 추경 매수보다는 눌림 저점에서의 매수를 하자고 했습니다. 업종에서는요, 박성일 연구원이 IT 대형주의 분할 매수를, 박소영 대리는 엔터, 항공주 매매가 유효하다. 신용훈 연구원은 역시 항공업종에 대한 분할 매수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대한항공에 대한 이야기를 일부에서 했었고요. 최희용 대리는 화학업종의 매수 전략을, 김도영 대표는 기초, IT 소재업종의 매수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 가운데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희용 대리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화학업종의 매수 전략 등을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에 앞서서 먼저 현재 시황부터 짚어보고 그 이야기를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좀 장 자체는 지루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매도가 5일째 이어지지만 오늘 지수는 소폭 반등하고 있는데요. 기관이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이제 저점을 좀 다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가의 변동성이 거의 없는 모멘텀 제로의 장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며칠 전에는 삼성전자가 낙폭이 컸고요. 어제는 자동차 관련주들이 조정이 깊었습니다. 네, 오늘은 좀 관망하는 장세로 보여지고요. 시장의 주체들이 특별한 매수와 매도 없이 앞으로의 방향성을 탐색하는 그런 자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유럽 정상회담을 앞두고 불확실성 확대 우려로 투자 심리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1800선이 의미 있는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낙폭이 그동안 심했던 대형주 중에서 하반기 이후에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우량주를 분할 매수하기에 좋은 자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저점 대비 반등이 나왔지만 이슈와 테마, 모멘텀이 3개월째 부재 중이라서 추세적인 상승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주식은 상승과 하락 그리고 횡보 3단계를 거치는데요. 네, 지금은 횡보 단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때는 무리하게 매매를 하기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관망하면서 장세의 분위기를 좀 더 연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자 오늘 화학업종의 매수 전략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도 설명 주십시오. 예, 오늘은 화학업종을 관심 분야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화학업종이 가장 큰 폭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네, 수요 부족에 대한 우려 그리고 마진율 하락 부담이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는데요. 네, 호남석유, S-오일, LG화학 등 화학업종을 대표하는 종목들이 고점 대비 심하게는 반토막 그리고 적게는 20-30% 이상의 조정을 깊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럽 리스크가 어느 정도 전부 노출이 됐고요. EU 정상회담이 긍정적으로 마감이 된다면 세계 경제가 하반기에 다시 회복 기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낙폭이 과했던 이런 화학업종 중에서 하반기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은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미리 지금 선취매를 해놓으면 하반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오늘 장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LG화학입니다. 네. 4월 중순 이후에 고점 대비 30% 가까이 급락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30만 원대까지 가장 큰 매물벽이 쌓여 있어서 이 매물벽을 돌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올라가기도 쉽지 않은 자리지만 더 이상 빠질 것이 없다는 게 제 오늘 말씀의 포인트고요. 이미 이중 바닥을 찍고 박스권 하단에 위치한 모습이라서 가격 부담이 전혀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회사의 가치와 2차 전지의 성장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매수해볼 만한 자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최근에는 기관의 순매수가 연속으로 들어오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의 추가적인 반등이 기대되는 자리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는 29만 원 내외, 목표가는 40만 원, 손절가는 26만 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화학업종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LG화학에 대한 조언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희용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 살펴볼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검찰이 국가 핵심 기술인 삼성전자와 LG의 AM OLED 기술을 몰래 빼내 해외 빼돌린 협력업체 직원 등 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번 기술 유출로 1조 원이 넘는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근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우리 정부 내에서도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최근 중국의 경제 지표도 부진한 모습인데요. 중국 경제 분위기 살펴봅니다. 유럽 재정 위기가 실물 경기로 번지면서 경기 방어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주를 비롯한 음식료주가 시장 대비 강세를 이어가고 있어 향후 흐름이 주목됩니다. 유럽발 재정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주요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도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도 낮아지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실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대성투자자문의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과 LG의 아몰레드 기술이 유출됐다고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라는 지적인데 이 90조 원의 가치를 지닌 핵심 산업 기술에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이 내용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예, 검찰이 삼성전자하고 LG로부터 그 기술을 몰래 빼돌린 협력업체 직원 7명을 재판에 넘겼다라는 뉴스인데요. 서울지검에서는 이제 국가정보원하고 공조를 통해서 신용카드처럼 생긴 USB에 그 아몰레드의 핵심 기술을 담아서 빼돌렸던 협력업체 직원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술 유출로 인해서 삼성하고 LG는 각각 1조 3,800억 원, 1조 270억 원의 그 피해를 봤다라고 추정이 된다라고 검찰은 밝혔는데요. 이번에 기술을 유출한 오보텍은 이스라엘에 본사를 두고 디스플레이 패널에 광학 검사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였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빼낸 것은 시장에 출시가 되기 전인 55인치 TV용 아몰레드 실물 회로도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기술이 집약돼 있어가지고 입수하게 되면 경쟁 업체에서 단기간에 기술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도의 핵심 자료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투자에 어떤 팁을 얻게 된다면요. 정보 보호 문제가 이제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패널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핵심 노하우가 공유된 장비 업체들을 수직 계열화해가지고 정보를 보호하려는 어떤 움직임을 보여왔고 또 앞으로도 보여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건까지 터진 마당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분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런 시도가 잘 먹히지 않게 된다면은 그런 회사에는 수주의 양과 질을 좀 조절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번 사건을 통해 갖고 이제 이미 수직 계열화돼 있었던 이제 부품 회사들은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SFA나 테라세미콘 그리고 원익 IPS, SNU, AP 시스템 같은 거는 삼성의 지분 투자가 돼 있고요. LIG APD나 아바코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에 지분이 투자돼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사실 고속 성장기는 끝났다라는 경고가 중국 정부 관리 입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경제 지표들은 어떻습니까? 예. 중국 경제 관리의 입에서 30년의 고속 성장 끝났다. 그리고 향후 중국 국영 기업들은 3에서 5년 동안의 혹한기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중국 국영 기업은 1월에서 영업이익은 약 1233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1233조 원으로 11.4% 늘었지만 순이익은 13.2%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난해 순이익도 6.4% 증가를 했지만 이것은 이제 중국 정부가 728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내수 부양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모습입니다. 중국 정부 쪽에서는 이런 부양 조치를 무조건 더 크게를 가져갈 수 없는 이유가 이제 가을에 새 지도부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막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런 부양 조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6,100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계속 성장을 하게 된다면은
그 세계 공장이라고 불리던 것에서 이제 중진국으로 변화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향후 중국의 수혜주들은 그런 중진국으로 가면은 수혜를 얻게 되는 업종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시장 대응하기 어렵다 보니 역시 이런 장세에서 대안은 경기 방어주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모바일 게임주 그리고 음식료 관련주가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이었는데 앞으로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최근에 경기 방어주들 중에서도 이제 주가 흐름이 엇갈리고 있는데 통신주에 비해서 이제 음식료 업종이나 게임주 업종은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이들 업종은 이제 경기 방어주뿐만이 아니라 업종 자체가 이제 성장성을 가졌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대형주는 그 유럽 위기로 인해서 매기가 덜 몰렸는데 이제 중소형주로 매기가 많이 몰리는 것도 이제 분위기가 이제 그 일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할 것은 이런 종목들은 내릴 때는 시장 대비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내리지만 오를 때는 또 안 오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사놓고서 이제 그 경기가 주식가 지수 대비해서 그 하락폭이 적은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지만 반등을 할 때는 굉장히 좀 답답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서 그 좀 생각을 해보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유럽발 재정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이 글로벌 주요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도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이 국내 기업들도 그 영향을 피할 수는 없겠죠? 예, 맞습니다. 그 글로벌 기업 실적 추정 평가 기관인 이제 IBES의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이제 6월 들어서 전월 대비 0.82% 하향 조정됐다고 합니다. 주목할 만한 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경기가 좋았던 미국, 독일, 일본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도 일제히 하향되고 있는데요. 그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5월 들어서 0.66%, 그리고 독일과 일본 기업들은 0.69%, 1.22% 하향 조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2000년 IT 버블이나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때도 이익 전망치가 2년 넘게 하락했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익 전망치 하향치가 지금 당장 바닥을 찍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그 수출 조건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 실적에 대해서도 눈높이가 이제 점점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쪽 소식 들려주십시오. 예,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오랜만에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0.32% 상승한 2224.09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7거래일 만에 상승 반전에 성공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2200선에서의 강한 지지는 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상승폭은 좀 둔화될 것이라 우려감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 경제가 크게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크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의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정책을 완화 강도가 큰 폭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언급들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HSBC를 비롯한 외국계 증권사들의 리서치 보고서들이 중국의 경제 둔화 침체 국면이 예상보다 더 큰 상황인 만큼 중국이 고강도 긴축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중국 정부의 정책적인 변화를 좀 많이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이런 정책적인 변화를 나타낼지 여부 중요한 관심사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심각한 경제 침체 그리고 물가 상승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중국이 금리를 추가 인하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HSBC의 중국 PMI 지수 또한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적인 중국 경제 둔화 우려감은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런 긴축 완화 기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중국 경제가 계속적인 둔화 국면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시장이 상승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은 유동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중국과 홍콩의 금융시장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언급을 내놨습니다. 지금 홍콩과 중국의 동시 상장될 상장지수 ETF에 대해
펀드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내놓는데 유동성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지만 정책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습인 만큼 시장에서의 불안감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기준금리 인하, 지준율 인하는 있었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 그러한 힘이 크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고 경제지표 또한 둔화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중국의 추가 경기 부양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러한 중국의 정책적인 변화에 따라 증시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이러한 정책적인 변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에 대해서는 좀 더 관망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성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중국 소식. 지금 우리 증시하고 그다지 많이 이렇게 호환돼서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경제 대국인 만큼 그 중국 증시가 나타내는 중국 경제의 흐름이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증시의 흐름 여러분께서 꼼꼼히 미국 증시 못지않게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뭐 추가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중국 정부에서 정책 완화 강도가 증가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해줬는데요. 이런 이슈 하나하나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잘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에 대해서 시장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도 꼭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현재 시장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오늘 좀 지루하죠. 일단은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참 다행스럽긴 합니다. 지루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사치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자, 1820선을 회복한 채 1822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4에서 6포인트 사이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오늘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229억 원어치를 지금 팔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팔고 있는 매도량이 그렇게 그 이전보다는 많지 않다라는 점이 좀 다행이다 싶습니다. 반면 기관들이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사들여주는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코스닥의 움직임은 0.7% 이상이 상승한 486포인트로 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3.5포인트가 상승했고요. 0.73%가 현재 상승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관심 업종별로 이렇게 보면요. 현대글로비스 같은 이런 좀 우수한 종목들, 탄탄한 이런 운송 관련된 업종들이 현재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건설 업종들은 오늘도 여전히 뭐 흐름이 좀 오락가락합니다. 대림산업이 요즘 슬금슬금 빠지더니 9만 원 아래로 내려서서 현재 0.11%가 빠진 89,000원. 어떻게 보면 좀 매력적인 가격대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계열 회사인 고려개발에 대해서 좀 좋은 모습이 보여지면서 어떤 유동성 위기로부터는 완전히 해결됐다는 평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그 점에 대해서도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홍반장의 스몰캡 뚫기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의진입니다. 목요일 홍반장의 스몰캡 뚫기 시간이 좀 왔습니다. 오늘 시간은 아무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최근 시장에서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드릴 예정인데 시장 상황이 이렇게 만만하지가 않죠. 일단은 뭐 대형주 같은 경우에도 뭐 지속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원하는 뭐 수익은커녕 오히려 좀 좋지 않은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시장 자체가 일단은 우려보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 다음에 기술적인 수급 분석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어느 정도 좀 단기적인 수익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일단은 이제 코스닥 시장부터 좀 간단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자체는 오늘 지금 한 0.7% 정도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일단 코스피보다는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인데,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 지금 뭐 대형주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들의 흐름이 좋지 않아지면서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대만보다도 최근에 들어 상당히 좀 약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아직까지는 수급이 상당히 좀 꼬여 있다는 것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기관의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관이 한 110억 정도 좀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10억 정도 좀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해줘야만 코스닥 시장이 그래도 선방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코스닥 시장만 보실 게 아니라 코스피 시장과 좀 연동해서 보는, 그러니까 지난 시간이랑 좀 같은 맥락이겠죠. 자, 그런 부분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강세 테마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말씀드리면은 뭐 엔터 관련주, 그다음에 지금 IT 부품, 전자결제, 그다음에 지금 태양광 업체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엔터 관련주 뭐 JYP라든지 SM 같은 종목들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YG 엔터테인먼트가 급등이 나오고 있죠. 4%대 초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류 열풍이 좀 지속됨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들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홀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당분간은 강세를 유지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신규 매수를 좀 들어가시기에는 상당히 좀 애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조금 일단은 신규 매수 타이밍을 좀 늦춰보시는 전략도 상당히 좀 좋지 않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IT 부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인터플렉스 일단 플러스권 전환을 했습니다. FPCB 관련 관련 종목 중에서 일단은 상당히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뭐 대덕전자나 인터플렉스, 그다음에 뭐 플렉스컴 그런 종목이었는데 오늘은 대덕전자가 뭐 일부 좀 하락세를 좀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인터플렉스가 좀 강세 보여주고 있고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에 케이스 업체 신양 같은 경우도 일단은 연일 급등세를 좀 나타나고 있고 카메라 모듈 업체겠죠. 옵트론텍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갤럭시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좀 남아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태양광 업체 같은 경우는 일단 일부 종목 지금 S에너지라든지 지금 OCI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앞으로 이제 태양광 업종이 지금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온다라면요. 일단은 OCI나 그다음에 S에너지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맞겠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무래도 지금 대표적인 업종, 그러니까 모듈 업체 중에서 일단은 이제 S에너지가 상당히 좀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다음에 OCI 같은 경우는 일단 태양광 산업이 바닥이다라면 상당히 앞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화장품 관련주, 그다음에 지금 카지노 관련주 일단은 좀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죠. 지금 AVCNC나 지금 보시면 코스맥스 같은 종목들, 특히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그동안에 상당히 좀 증권사 좋은 리포트가 나왔는데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상태를 상황을 좀 겪고 있죠. 일단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아무래도 추가적인 하락을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같이 그동안에 기대감도 있었고 실적 대비 많이 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거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카지노 관련주들은 그러니까 밑꼬리가 달리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긴 하지만은 일단 지금 화장품 관련 업종들은 바닥을 조금 더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맞겠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시간부터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관심 스몰캡. 그러니까 오늘 시간은 지난주 뭐 시스템 반도체처럼 업종 시간이 아니고요. 관심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 리노공업,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유비벨럭스, 세 번째 종목은 아트라스 BX 같은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근데 이제 리노공업부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주 시간에 제가 언급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나 메모리 반도체나 할 것 없이 모든 반도체 테스트형 소켓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다음에 지금 PCB, 그러니까 핀이라 그러는데 그 핀에 대한 PCB 테스트 제품도 만들고 있는 기업이죠. 근데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진짜 기술적으로 봤을 때나 재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240억 정도.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는데 예상 매출이 한 750억. 그다음에 예상 영업이익이 한 28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근데 영업이익률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30%에서 한 40%가량 그러니까 높은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하고 있어요. 30%에서 40% 정도 좋은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채가 또 많으냐? 부채 비율은 15% 정도밖에 좀 되지가 않고 근데 이제 배당도 또 많이 줍니다. 배당률이 4%나 되는 상당히 좋은 배당을 좀 준다라는 거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시장에서 이 종목이 과연 고평가가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을 좀 보신다면은 시가총액이 1,900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 지금 영업이익으로 올해 시가총액을 지금 그러니까 PER 계산을 해봐도 지금 보시면 한 7배에서 8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실적도 저평가가 되어 있고
앞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크죠. 왜냐하면은 삼성전자에서 계속해서 시스템이나 지금 메모리 쪽에 대한 반도체를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영업이익률도 높다라는 거. 그다음에 시장에서 점유율적인 측면도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상 보시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은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대응이 좀 바람직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고점을 일단 돌파를 코 앞두고 좀 쉬어가기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저점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차트상 흐름에서는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고점이 일정한 상태에서 여기만 고점을 이렇게 뚫어버리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일단은 주가 자체는 한 단계 레벨업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2, 3개월 이상 중기적인 대응 이상 하실 분들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될 지금 스몰캡 중에 하나다라는 거 좀 말씀드릴게요. 실적 성장성, 그다음에 현재 저평가, 앞으로 그다음에 지금 수급적인 측면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일단 25,000원을 넘어서 3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아트락스 BX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트락스 BX 같은 경우에는 세방전지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축전지 시장을 지금 점유율 이렇게 상당히 좀 높은 점유율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근데 이제 한국타이어가 최대 주주인데 실적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배당이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실적 대비 주가 자체가 굉장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한 2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2,0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리노공업보다도 상당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 최근에 자동차 수요는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MS는 유지하고 있고 납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원재료 값은 싸지는데 지금 수요는 일정하고 가격도 일정하게 받고 있다는 거 상당히 실적이 긍정적이죠. 그래서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은 지금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에서 거래량이 급증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조정 시에 매도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 않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나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다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수요에 맞물려서 축전지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실적 대비 주가는 저평가가 되어 있고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계속해서 좀 매수를 나서주고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24,500원 부분에서는 충분히 매수 접근 가능하시고요. 일단 목표가는 1개월 정도 잡았을 때 한 28,000원 정도까지는 보시자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종목은 뭐 성장성과 그다음에 지금 가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저평가인 종목이고, 근데 지금 말씀드릴 종목은 뭐 실적 대비 저평가인 종목은 아니에요. 지난번 시간에도 한번 언급드렸던 종목인데 유비벨록스라고 하는 종목이죠. 스마트카라든지 앞으로 뭐 스마트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스마트카드에 대한 점유율 확대를 상당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일단은 전 고점 부분을 벗겨낼 수 있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하향 추세선 자체가 돌파가 되어 있고 최근에 조정 시 거래량이 감소되고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 모멘텀이 있고 기관들의 매수도 상당히 좀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비벨록스 역시 시장에서 수급이 좋은 종목으로 단기적으로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한 종목으로 좀 언급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3종목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항상 좀 시간이 좀 모자라는 것 같은데 일단 리노공업, 그 다음에 아트라스 BX, 유비벨록스 현재 시점 충분히 매수 가능하시지만 비중 조절은 좀 필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중 조절은 좀 적게 들어가시면 시장보다도 확실히 좋은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일단 오늘 시간 여기까지 좀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도 일단은 마찬가지로 저평가된 종목으로 좀 소개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도 좋은 성원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잠시 11시부터는 베스트 종목 상담 이어지니까요. 문자 013-3366-0110 그리고 전화 023153-1610번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 블로그 꼭 한번 들러주시고요.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